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국민의당의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통합 반대파들은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통합파들은 일주일 뒤에 전당대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운명뿐만 아니라 소속 정치인들의 운명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통합파와 반대파의 예고된 이별이 시작됐습니다. 통합 반대파들은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어서 민주평화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평화를 부정하는 수구 보수 세력과 야합하는 데 동의할 수가 없어서 분연히 이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옳습니다! 창당 발기인에는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16명 가운데 9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주에서는 천정배, 장병환, 최경환, 김경진, 전남에서는 박지원, 박준영, 윤영일, 정인화, 이용주 의원입니다. 국민의당 통합파는 무더기 징계 카드로 맞받았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해당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이들을 포함해서 당원 179명의 당원권을 정지시켰습니다. 당직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조차도 새로운 신당 창당에 나섰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정당 파괴 행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들의 분당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양측의 새 대결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중립파로 분류되어 온 김동철, 황주웅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을 놓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합니다. 통합신당과 민평당 사이에서 고민 중인 지방의원과 당원들을 놓고도 양보 없는 쟁탈전이 예고돼 있습니다. 하지만 진흙탕 싸움을 지켜보는 싸늘한 호남 민심을 감안하면 승자 없는 전쟁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국민의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탈당 여부를 둘러싸고 선택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로 구성된 민주평화당은 당초 다음 달 5일로 예정됐던 광주 전남 창당대회를 다음 달 1일로 앞당기며 새 규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평당에 참가한 국회의원들과 지역구가 겹치는 지방의원들의 경우 국민의당 탈당에 대한 압박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평당 창당 발기인에는 전남도 의원 13명과 광주시 의원 3명, 광주 전남의 기초의원 5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면 선물 준비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는 김영란법 개정으로 10만 원 미만의 선물 세트가 대거 선보이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20, 30명에게 선물을 하는 손옥숙 씨는 지난해의 경우 선물 준비에 애를 먹었습니다. 명절 선물이란 게 주는 이의 정성과 받는 이의 만족도를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지난해는 5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선물을 골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가격대가 좀 있는 걸 하고 싶은데 받는 분도 그러고 제가 하는 분도 부담되잖아요. 근데 금년에는 좀 더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개정된 김영란법에 따라 가격대를 맞춘 선물 세트가 대거 선보였습니다. 광주 지역 백화점의 경우 10만 원 미만의 상품을 지난해보다 20, 30%가량 늘렸습니다. 한우나 굴비도 9만 원대 실속형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명절 대표 선물인 과일도 가격대를 높인 프리미엄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김영란법 개정으로서 소비 심리가 많이 좀 좋아짐으로써 농가에 많이 도움이 될 거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뿐만 아니라 유통가도 명절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모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에서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의 상품 매출이 7%가량 올랐습니다. 설 선물 세트 판매가 김영란법 개정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연일 계속된 강추위에 아파트 소화전이 잇따라 터지면서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광주시 용산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소화전이 동파되면서 물이 복도와 계단으로 쏟아졌습니다. 또 쏟아진 물이 얼어붙으면서 출입이 제한되고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낮에도 광주시 소태동의 아파트 11층에서 소화전이 터져 계단과 복도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에서 단열이 제대로 안 된 소화전이 강추 위에 동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광주시 동구 계림동의 한 단독주택 1층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63살 김모 씨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LPG 가스가 누출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양양자 최고위원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광주시장 선거 도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의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추미애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출간을 축하했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자신의 책에서 광주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해 자동차 전장 산업과 접목하면 광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공사와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5곳에서 직원 33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채용이 예정된 기관은 순천의료원 19명, 전남개발공사 7명, 전남문화관광재단 4명 등으로 다음 달 19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전라남도는 모든 기관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면접위원들은 모두 외부인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청년 일자리 사업에 469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2,900여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창업 지원과 청년 드림 사업, 공제 지원 사업 등 모두 30여 개에 달합니다. 광주시는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 역량을 최대한 끌어모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